안녕하십니까. 투뿔TV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장 기각 후 이틀 만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무시되거나 또는 아무런 해답을 못 받았습니다. 이번 제목을 영수회담? 웬 개코원숭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차이,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왜 개코원숭이냐,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개코원숭이의 독특한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개코원숭이는 소집단을 이뤄서 또는 많게는 한 150마리 정도의 이 집단을 이뤄서 생활을 하는데, 영수, 그러니까 우두머리에 대한 충성심과 우두머리의 지도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하네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을 하나의 사동화해가지고 자기가 완벽한 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과시하고 있는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영수회담도 결국은 내가 영수다, 정부 여당이 영수는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우리 영수끼리 한번, 우두머리끼리 한번 만나보자 하는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재정 국장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이 국장님, 고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아주 공손한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님께 하면서 이제 제안을 했어요. 영장 기각 이틀 만에 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겠죠? 예, 영수회담은 이제까지 1960년대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민중당 대표였던 분, 박순천인가요? 민중당 대표와 1965년인가에 영수회담 한 것이 최초고요. 역사가 깊네요. 예,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한 26차례 영수회담이 열렸다고 그래요.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에 영수회담을 제외한 것만 8번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근데 메아리 없는 그런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영수회담의 이름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적을 하는데, 영수가 이게 참 굉장히 고답적이고 좀 권위적인 명칭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영수라는 게 여당, 야당의 수뇌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권의 수뇌부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대통령일 거고요. 야권의 수뇌부는 과거로 얘기하면 총재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총재. 그 시절에 사실 영수회담이 어울리는 거죠. 지금은 영수회담이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약간은 좀 구시대 용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제안을 하는 것도 추석날 했어요. 그죠? 그것도 계산을 했겠죠. 예. 영수회담을 영장 기각 후에 한 걸로 봐서는 이제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으니 대통령은 나를 만나도 되지 않느냐. 거기에는 이제 대통령이 자기를 약간은 범법자 취급하면서 범법자와의 내가 만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장도 기각되고 한 마당이니 야당 대표로서 좀 인정해주고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민생을 앞세운 민생 영수회담이에요. 본인이 제안한 게. 그러니까 민생을 앞세운 영수회담을 통해서 뭔가 좀 전국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도 영수회담을 대통령이 쉽게 수용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말씀대로 용산에서는 지금 회신이 없죠. 없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할 리도 없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제 언론이 물어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급이 안 맞는다. 지금 국회가 지금 공전하고 있는데 그거부터 좀 해결을 하고 여야 대표 간에 만나서 그게 먼저 아니냐. 지금 이렇게 민생이 파탄 난 게 국정에 협조하지 않은 거대 야당의 문제에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는 사실 없다고 봐야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영수회담을 하려면 뭔가 좀 획기적인 합의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수회담은 거의 그 여야 그 당수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과거의 사례를 봐도 김대중, 뭐 김영삼 총재 시절에 야당 총재 시절에 그 뭔가 좀 획기적인 그 타협안을 가지고 나가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단판을 짓는 이런 자리가 이제 영수회담이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영수회담의 전제 조건이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예. 그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겠다. 누구도 이제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할 만큼의 카리스마에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90% 이상의 당 장악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합의를 하는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타협의 문화라는 게 당내에 존재해야지 그 영수회담이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런 3가지 요건을 갖췄느냐? 사실 뭐 아닌 것 같아요. 삼김 이후에 영수회담이 몇 차례 있었어요. 7차례인가 20년 동안 7차례 있었는데 그 영수회담에서 그 구체적이고 뭔가 좀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얘기 뭐냐면 영수회담에서 뭔가 합의를 하면 그거에 대한 그 당내 후폭풍 이런 게 이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3가지 정도의 조건을 갖춘 그런 야당 대표가 그 결단을 내리고 합의를 하면 그거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그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삼김 이후에 영수회담에 임한 대표들은 그런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걱정되니까 결국은 합의를 못하고 늘 저 야당의 강경한 입장을 대변하는데 급급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합의가 나올 리가 만무죠. 뭐 그런 걸로 뭐 이번에 이제 저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이 열려도 그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예. 그 이후에는 야당 대표가 그 정도의 힘을 갖기는 어려운 거죠. 이제 당내 민주화라는 것도 많이 이루어졌고 그렇다 보니까 뭐 최근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도 그 의원총회에서 그냥 손바닥 뒤집어 버리는 그런 행태가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뭐 힘없는 야당 대표가 가서 무슨 합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만나는 것 자체에 뭐 의미를 부여한다면 뭐 그래도 만나서 격의 없이 대화했다 이런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그런 합의라는 걸 기대하기는 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부되고 무시될 게 뻔하면서도 제안한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내부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아까 제가 모두의 개코 원숭이 얘기를 했는데 개코 원숭이가 자기를 우두머리로서 각인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션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에 우두머리다. 내가 영수니까 나한테 넘보지 마라.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봐라. 민주당에 사실 비명계가 또 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영장 기각도 됐고 어느 정도 사법 리스크는 이제 내가 완화를 했다는 것을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내가 영수다. 민주당의 우두머리 나다. 그러니까 넘보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도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래 야당 대표가 저렇게까지 뭐 여러 가지 그 수사를 받고 있고 또 피고가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범법 혐의가 있는 야당 대표 만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해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걸 좀 완화해서 원내대표, 당대표 이렇게 양당에 같이 만나는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동참해서 얘기를 하는 다자회담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도 이런 아이디어도 있거든요. 이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용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그 영장 기각 후에 이제 전격적인 영수회담 제의는 그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 보여요. 그
민생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여야 순회가 만나서 민생 문제를 풀자라는 그런 명분으로 이제 제의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까지를 가정해서 결국은 자기는 그 민생을 챙기는 야당 대표 이런 이미지를 한껏 부각시키면서 대통령에게는 야당 대표가 소통도 안 하는 불통 대통령 이런 프레임을 좀 씌우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내에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사법 리스크로 이제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걸 좀 만회하려는 그런 당내용 성격도 있긴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신 다자회담은 사실은 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그 제의를 했고 한 바도 있어요. 이거 국회 저 상임위원장을 불러서 뭐 얘기를 한다든지 원내대표 그런 자리는 사실 영수회담은 아니고 그냥 어찌 보면 그냥 다자회동이고 그렇죠. 그 자리에서 그냥 소통하는 그런 자리지 그 뭐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오는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예, 그건 좀 성격이 다른 거고 그래 뭐 그런 성격이라면 뭐 대통령이 한번 고려해 볼 만도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그 결국 결론은 그런 자리에서 구체적인 그 뭐 국민이 바라는 합의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겁니다. 자, 민주당에서 그 정부 여당과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하자 이런 그 운은 떼놓은 상태고 그런데 꼭 대통령이어만 하느냐 카운터파트가 김기현 당대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그것도 거부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이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과연 여당을 대표할 만한 그런 실권이 있느냐, 실권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 권한도 없는 사람과 만나서 무슨 합의를 하고 뭘 논의하겠느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뭐 몇 차례 내놓은 대변인 논평이나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냥 뭐 저 김기현 대표는 바지 사장 수준인데 무슨 바지 사장하고 만나느냐,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사실은 저는 그 영수회담 제의 자체가 좀 약간 구시대적이다 이렇게 봐요. 이제는 그 영수가 푸는 그런 권위주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 여야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만나서 풀어가는 게 맞죠. 그게 정상적인 그 민주주의가 좀 그래도 발전한 그런 나라에서는 그런 게 맞는 거죠. 그걸 뭐 일일이 저 대통령이 개입해서 모든 걸 해야 된다. 그렇다면 다시 뭐 20년 전, 30년으로 되돌아가는 거라고 보이고요. 이제는 그 가장 시급한 건요. 소통 채널을 만드는 겁니다. 채널조차 없어가지고 매일 저 원내대표 만나면은 그 얼굴 붉히고 헤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대결 정치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소통 채널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여야가 좀 실질적인 타협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치 문화를 만드는 게 시급한 거지. 맞습니다. 영수회담 이거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뭐 큰 의미도 없고 이런 걸 되풀이할 존재 이유도 없다. 영수회담은 삼김시대의 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전에 그 몇 달 전에 여야 다선 중진들끼리 어떤 대화 테이블을 좀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그런 모임이 한두 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중단된 상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 활성화하는 게 더 급한 일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소통체를 만들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영수가 만나서 뭘 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건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에요. 이제는 그런 것 자체를 버리고 새로운 그런 타협의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든 야든 지금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서로. 그건 하여튼 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하여 여야가 어떻게 지금 여러 가지 그 국정 현안에 대해서 현안을 좀 타결해 나갈 수 있는 뭐 대화 채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맥락에서 한번 그 이번 영수회담 제안에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투보TV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